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3월 19일 방송입니다. 지난번 D-Wave 방송을 했을 때 기업 가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가는 당분간 힘겨운 버티기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퀀텀 데이까지 힘들 것으로 보였고 중기적으로는 올해 3분기까지 힘겨운 버티기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다만 방송 이후에 미국 연준의 CPI가 생각보다 적절한 수치로 잘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D-Wave의 긍정적인 뉴스가 맞물리면서 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원래부터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었던 D-Wave였던 만큼 다른 양자주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큰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긍정적 소식만으로도 D-Wave의 주가가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은 향후 미래의 D-Wave가 추세적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이 올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만큼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종목이 이 정도 수준의 실적과 소식을 보여줬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 상승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상승을 무작정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직 실적을 동반한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고요. 실적을 동반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면 좀 더 실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폭등 이후의 주가는 당분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D-Wave의 경우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Wave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좋고 양자주 중소형주 중에서도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때 재무적인 리스크가 컸던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서 기업 가치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자 종목들의 미래 가치는 D-Wave의 경우처럼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D-Wave 최근 소식들과 최근 발표된 실적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 D-Wave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Wave는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게이트 방식이 아닌 어닐링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이유로 기술 수준과 상업화의 진행 속도가 D-Wave만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IBM이나 구글과 같은 회사들의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D-Wave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길을 가는 D-Wave가 작년까지만 해도 리스크가 커 보였지만 현재는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오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터, 립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고요. 주로 QCAA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아마존 브라켓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어드밴티지 시리즈고요. 최근에 5,000개 이상의 큐비트와 대규모 용량을 보여주는 신제품 어드밴티지 2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류율이 이전보다 개선되었고 신뢰성도 향상된 제품이고요. 큐비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2배로 늘려서 계산 수행 시간을 단축했고 노이즈를 줄여서 정확도를 향상시킨 D-Wave의 주력 제품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예약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강화하기 위해서 립 퀀텀 런치패드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도 했었고요. 양자 컴퓨터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퀀텀 리얼라이즈드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판매 전략 퀀텀 업 리프트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캐럿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2월 19일에는 독일의 고성능 컴퓨팅 분야 국립연구기관 율리히 연구센터에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터 시스템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D-Wave 역사상 최초로 해외 판매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농업 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스타크 솔루션과의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무인 항공기, 무인 차량과 같은 로봇 분야 자율주행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담배공사 재팬 토베이코하고는 약물 발견에 대한 협업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의 보험회사와 보험 포트폴리오 최적화 프로젝트, 노스웨일즈 경찰청과는 경찰 차량 배치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Wave는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 만큼 이외에도 보잉, 폭스바겐, 엔티티 등과 같은 수많은 기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수많은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D-Wave의 최근 소식도 같이 보면요. 우선 가장 주목해야 할 소식으로는 D-Wave가 실제 환경에서 유효한 특정 문제 사례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대비 양자 우위를 입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학 분야에 존경받는 저널인 사이언스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어드밴티지 1과 최근 공개했던 어드밴티지 2 양자 컴퓨터를 모두 사용해서 재료 분야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었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서밋과 프론티어 슈퍼컴퓨터에서 입력당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만 개의 GPU를 필요로 하는 슈퍼컴퓨터로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어야 하는 계산 문제를 훨씬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해냈다는 점인데요. 이 소식이 있은 후에 같은 문제를 다른 슈퍼컴퓨터로 더 적은 오류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소와 연구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험의 제한 조건의 차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D-Wave가 실행한 시험 조건과는 동떨어진 간소화된 시험 조건으로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는 D-Wave 측의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큐비츠 2025 양자 컴퓨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D-Wave의 제품과 기술 로드맵,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사들과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D-Wave의 양자 어닝링 기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적과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3일 실적 발표 내용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사항 리뷰를 하면요. 우선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D-Wave는 작년까지 재무적인 리스크가 큰 편이었고 양자주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컸던 종목이었는데요.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이 분기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요. 특히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87만 달러였습니다. 순손실도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 작년 3분기에는 2270만 달러까지 증가했었는데요. 다행이었던 것은 작년 4분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드밴티지 판매 소식을 발표한 것이었고요. 최근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3억 2천만 달러까지 확보해서 유동성 위기를 불식시켰다는 소식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월 13일 목요일에 발표된 2024년 회계년도 전체 실적과 4분기 실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31일 마감 기준의 최종 매출은 883만 달러로 2023년 전체 매출인 876만 달러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급여와 관련 인건비 등은 600만 달러가량 증가했지만 비연금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제3자 전문 서비스 비용, 보험 비용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운영 비용이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순손실은 주당 0.75달러를 기록하면서 2023년 순손실 주당 0.6달러보다 주당 0.15달러나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요인은 D-Wave 워런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회사의 워런트 부채를 재측정하면서 발생한 6,830만 달러의 비연금, 비영업 비용에 기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정 에비타 손실은 5,600만 달러로 2023년에 5,430만 달러 대비해서 역시 3% 증가했고요.
주로 마케팅 및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만 다시 보면요. 2024년 4분기 매출은 230만 달러로 2023년 290만 달러 대비 오히려 21% 감소했습니다. 4분기 운영 비용은 2023년 대비해서 17% 증가했고요.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와 양자컴 제작 비용이었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2023년 4분기 0.1달러에서 2024년 4분기에는 주당 0.37달러로 역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2024년 4분기의 주력 제품인 어드밴티지 예약 판매에 힘입어서 2023년 4분기의 주문 예약 금액인 300만 달러보다 무려 502%가 증가한 1830만 달러의 사상 최대치의 예약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약 판매 증가 소식이었고요. 양자 우월성 입증, 나쁘지 않았던 연준 CPI 수치와 함께 주가의 큰 상승을 이루어낸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의 현금성 자산은 총 1억 7,800만 달러였고요. 실적을 발표하는 지금 기준의 현금성 자산은 3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안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3억 75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3억 750만 달러 중 2억 9,540만 달러는 ATM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당 평균 가격 4.3달러로 조달되었습니다. 또 회사는 4분기에 5천만 달러의 대출 잔액을 상환했고요. D-Wave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 능력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확보한 예약 주문 증가에 힘입어서 1분기 매출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2의 판매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2025년 전체 매출 역시 작년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양자주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르고 D-Wave의 장기 전망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견고해지는 만큼 앞으로 주가의 하락이 있을 때마다 저점의 기회를 살려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또다시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D-Wave가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